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9월 13일에 열린 여자바둑 리그 11라운드 중국의 리어 선수와 한국의 김채영 구단의 대국인데요. 김채영 구단이 100이었고 리어 6단이죠. 네, 리어 6단이 흑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리어 6단 같은 경우도 세계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사예요. 최근에는 약간 위즈잉이나 다른 중국 기사들에 비해서 성적을 못 내고 있지만 이 한국 여자바둑 리그의 팀원으로서 이렇게 오퍼를 받았다는 거는 여전히 실력이 출중하다는 뜻이겠죠. 자, 초반에 흑, 화점, 백도 화점, 그리고 양화점을 두어갔네요. 자, 화점 소목으로 대응하는 김채영 구단이고요. 자, 날일자로 걸치자 무난하게 받아두고, 자, 이곳을 걸쳐왔을 때 물론 이 장면에서 받아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받아두면은 벌릴 때 다른 자리를 두면서 포석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김채영 구단도 살짝 전투형 기풍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협공을 하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날일자로 걸치자 붙이고 늘고요. 자, 여기서 이제 3-3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리어 6단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에 이 다가오는 자리가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흑이 지킬 때 밀어 올리거나 이렇게 둔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색한 벌림이 되면서 백의 집 모양이 두텁고 크게 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한다면 이 변화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늘고 벌려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붙여두고 이을 때 여기를 붙여 나가면서 이제 바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둑 최근에 제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은지 구단과 상대와의 대국에서 똑같은 형태의 포석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김은지 구단이 아마 젖히고 날일자로 나가는 선택을 했을 텐데 이번에 김채영 구단은 그냥 뻗으면서 두어갔고요. 자, 밀어 올리자 젖히고 젖힐 때 이곳을 그 다음에 날일자로 두면서 빠져나가고 있죠. 자, 기분상으로는 여기까지 젖히고 있고 싶지만 김채영 구단의 생각은 흑이 이렇게 덮어왔을 때 너무 크게 잡힐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 정도로 덮어오더라도 이 백돌이 조금 힘쓸 수 없이 잡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채영 구단도 살려나가는 선택을 하고요. 자, 리어 6단 이제는 물러설 수 없죠. 끊고 빠지면서 싸워야 되는 장면이고요. 날일자로 지킬 때 두 칸을 벌리고 여기를 막아주는 수가 굉장히 두터웠어요. 이 수로는 뭐 밀어가면서 연결을 선택하고도 싶지만 흑이 호구 치면은 결국에 102점보다는 이 아래쪽 싸움을 본다면은 흑의 싸움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 좌변 쪽 3점을 백이 압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은 밀더라도 뭐 젖히기만 해도 굉장히 탄력 있는 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채영 구단도 좌변 쪽 3점이 더 중요하다, 두텁게 막아두었고요. 자, 밀고 막을 때 한 칸 뛰자 여기를 호구쳐서 지켜주고 있어요. 자, 이 자리는 좀 막아두고도 싶은 자리인데 이렇게 막는다면 자체로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끊어왔을 때가 조금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막는 자리가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인데 일단 호구치자 반대로 백이 밀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김채영 구단이 노렸던 이 날일자 압박을 하게 되어서는 이 좌변 쪽 3점은 거의 잡혔다 볼 수 있고요. 흑도 2점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 전투가 일단락이 되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 흑이 2점을 잡은 게 굉장히 두텁고 발전 가능성이 많지만 절대적인 실리 자체가 이 좌변 쪽이 워낙 크고 잡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한 번 더 손이 돌아와서 이 좌상 쪽 흑 3점마저 공격을 하게 되어서는 초반부터 조금 백의 그 페이스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좌변 쪽 3점도 이런 식으로 약간은 맛이 있는 장면이고요. 살자고 하는 맛이. 그리고 이 발전성, 2점을 잡은 두터움의 발전성이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집 차이가 뭐 백이 기분 좋기는 하지만 한 집에서 2집 정도,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붙이고 끊어갈 때 단수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뭐 흑도 백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백도 큼지막하게 3점을 잡았고 흑도 빵따냄을 통해서 이 우상 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나래자로 걸쳐오자 붙이면서 이제 이 발전성을 집으로 환산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붙여가면서 집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입구자를 두었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받는 게 정수이지만 리어 6단의 생각은 여기까지 붙여서 지켜도 흑돌이 두텁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이에요. 붙여서 두자, 벌려두고요. 자, 여기를 바로 어깨 짚어가는데 이수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수로는 뭐 그냥 밀면서 차라리 흙의 모양을 넓히는 게 나중에 여길 젖히고 끊으면서 활용을 하는 수까지 있어서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수의 의도는 백이 받아주면 이제 치받고 이런 식으로 막아가겠다, 이렇게 혼자만의 수익기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백이 반발을 하고요. 반발을 하자 늘 수밖에 없어요. 여길 두는 거는 나와서 축으로 이 세 점이 잡히는 순간 바둑이 끝이 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뒤로 뚫리는 수도 두 점이 잡히면은 이 뚫어간 가치보다 이 두 점의 가치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두어갈 수가 없는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밀어 올리는 반발이 좋았고 여기서 선수를 잡은 김채영 구단이 하나 띄워두고 3-3까지 들어가게 되어서는 확실하게 백이 실리로 앞서는 형세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흙도 하나 뻗어두고 밀 때 계속해서 여길 밀고 끊으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백이 늘어서 지키겠죠. 하나 젖혀두고 여길 빠집니다. 그러면 백이 잡을 때 호구 쳐두고 단수 치면은 여기를 붙이면서 살자고 하는 수가 있어요. 수익기 자체가 너무 어렵기는 한데요. 젖히면은 여길 두고 이런 식으로 빵따냄을 주더라도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백이 두터워지기는 하지만 흙이 살려가는 모양 자체도 집으로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익기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흙도 백도 좀 결행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장면이고요. 리어 6단도 나릴자를 두면서 차단을 해가지만 젖혀 이어서 우상 쪽에서 집으로 득을 본 백이 계속해서 우세를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 의문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수가 너무 이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수르는 아까 보여드린 변화처럼 좌변 쪽에 수를 내던가 아니면은 뭐 중앙 쪽을 이런 자리로 선수 활용하고 중앙 쪽을 자연스럽게 넓혀가거나 이런 선택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리어 6단에 조금은 의문스러운 수가 등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 수는 안 받아주겠죠. 자, 이 교환이 되게 되면서 좌변 쪽 세 점이 뒷맛 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확실히 김채영 구단이 거의 필승의 바둑을 만들었다 볼 수 있고요. 자, 나와서 젖히는 선수 활용을 하지만 하나 끊어두는 교환이 기민했고요. 자, 빈삼각으로 지킬 수밖에 없을 때 단수 한 방 쳐두고 딱 잡게 되어서는 흙의 모양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이 중앙의 흙 모양을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단수 한 방 맞고 있고 지킬 때 뻗으면은 이게 뭐 잡힐 돌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김채영 구단 여기 요석이기 때문에 살려두면서 아예 중앙 쪽 흙집을 다 지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리까지 기민하게 젖혀두고 여기를 붙여가고, 자, 하나 밀고요. 젖혀두고 나래자를 두면서 뭔가 모양 자체가 쉽게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를 차단해야 되는데 한 칸 띄고 차단할 때 이런 식으로 털을 잡아버린다면 여차하면은 백이 이 세 점까지 살려가는 순간 흙이 집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형태겠죠. 그래서 리어 6단이 마음을 먹고 하나 밀어두고 전체 백을 잡으러 가자고 하는데 여기를 폴짝 뛰고 흙이 지킬 때 한 번 더 눈목자로 뛰게 되니까 아까 우상 쪽에서 희생을 통해서 젖혀두었던 돌과 이 중앙 돌들이 호응을 하면서 공격을 당할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 흙 모양을 지어가고 있는 김채영 구단의 탁의 행마를 볼 수 있고요. 자, 확실히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행마 자체를 보더라도 평소에 이제 컨디션이 나쁘다면 이렇게 활발하게 행마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마 자체가 뭐 돌이 끊기거나 근거 없이 행마를 하게 되면 전체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김채영 구단의 행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막아가지만 젖혀두고 나래자 두고 이렇게
딱 두텁게 지키는 순간 오히려 여기를 이어서 잡으러 온다면 백이 있는 순간 흑돌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또 딸 수밖에 없는데, 자, 한 번 더 뛰면서 응수를 물어보고요. 자, 흑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그냥 받아주는 거는 지겠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백돌들이 너무 깔끔하게 연결이 돼서는 흑이 뭐 이 정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형세고 이렇게 돌이 잡힐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뭐 젖히면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젖히고 치받기만 하더라도 백돌이 잡힐 위험은 없겠네요. 자, 그래서 흑도 마지막 승부수를 뛰어가는데 김채영 구단의 대처가 완벽했습니다. 자, 붙일 때 살려두고 이 한 점을 딱 잡는 순간 백이 잡힐 돌이 아니에요. 워낙 그 탄력이 많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치받아서 잡으러 올 때 여길 두고 이을 때 있는 수가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둔다면은 이미 두 집을 내고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리어 6단이 이곳을 치받을 때 김채영 구단도 같이 치받고 단수 칠 때 한 번 더 때려내고요. 자, 이수의 의도는 흑이 이제 끊는다면은 여길 붙여서 흑이 물론 중앙 쪽 4점을 잡기는 하지만 김채영 구단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세 판단까지도 완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자체 사이즈만 보자면은 이 4점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크기는 한데 백도 7점을 잡아내면서 집으로 거의 15집에서 17집가량의 득을 보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어서는 집 차이는 약간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백이 유리한 거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 여기 두는 수가 더 좋다고 하는데 흑이 지키면은 때려내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백이 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순이 어떻게 보면은 더 깔끔하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를 조금 만들어주기가 싫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면서 김채영 구단이 질 수 없는 바둑 끝내기 승부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뚝뚝뚝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좌쪽 있는 수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자리를 두게 되면서 지금의 승부는 뭐 백이 한 2집 반에서 3집 반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김채영 구단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끝내기에서도 이득을 보고 결국에 이 상대방의 권리가 더 컸던 이 상변 쪽 뻗는 끝내기까지 하게 되면서 집으로는 5집 반 차이가 나는데 리어 6단이 어차피 안 된다는 걸 보고 몇 수 더 두다가 돌을 거두고 김채영 구단의 승리로 끝난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번 대국 보면은 확실히 김채영 구단의 전투적인 면모와 이 전투를 잘하는 기사들이 타개를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칸 한 칸 폴짝 뛰어가면서 중앙 쪽에서 털을 잡고 시원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확한 형세 판단으로 이 바꿔치기를 통해서 약간이지만 바둑은 그냥 이제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몇 집을 이기든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이 좌상 쪽부터 중앙까지 이어지는 어마무시하게 큰 집을 확보하면서 흑의 집을 이겨내면서 승리를 거뒀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두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